줄여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교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공적인 분쟁 해결로 가는 단 하나의 길, 법무법인 1로 변경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으로 선발됐던 A 교사. 그런데 위원에 선발된 후 문제출제본부에서 퇴소할 때까지 외부인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사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들이 거액을 받고 입시학원에 문제를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능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국민들의 큰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유출한 교사들과 문제를 받은 학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요. 법이 제정된 초창기에는 발의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즉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의 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정부 출연기관법 제31조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출제위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과 임직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공립학교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직원 역시 직무 수행의 청렴성을 요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교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탁금지법 제22조에 의해서 문제 판매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수한 금품은 모두 몰수되게 됩니다. 만약 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수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이었던 경우에는 그 누설한 문제의 비밀성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만약 비밀성이 인정된다면 정부 출연기관법 제3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교육 업체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기고 대학 수능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교육부와 수사기관은 자진 신고를 한 약 300여 명의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없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1로 변경식 변호사였습니다.